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이렇게 또 일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일요일 아침이고 6시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천회장은 6시면 땡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날에 술을 먹더라도 저는 합니다. 웬만해서는 할 거고, 하여튼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또 여러분에게 또 삼성의 메아리를 또 한번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조금 무리를 했어요. 밤에 모처럼 또 사랑하는 또 찐팬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 한번 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안 부르던 노래를 반년 만에 불렀더니 목이 조금 맛이 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뮤지션인데 저는 음치고 그러다 보니까 음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악을 썼더니 목이 조금 안 좋아요.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고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찐팬분 항상 꾸주사모 실천 잘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번창해서 좋은 결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거나 괜찮다는 것은 그게 나를 무시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거나 괜찮다. 그 무엇을 먹고 싶냐 이런 질문에 또는 어떤 역할이 좋겠냐는 그런 질문에 그냥 쉽게 우리는 아무거나 괜찮아 이렇게는 하죠. 보통 그렇게 대답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라. 습관적으로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말하면은 상대는 어느 순간 여러분을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맙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과 가깝고 여러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괜찮다는 여러분의 말이 배려라는 걸 알겠지만은 그런 사람조차도 아무거나 괜찮아가 되풀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 배려와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신을 점점점 무시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가져야 해요. 그 의견이 틀리냐, 맞냐, 좋으냐, 나쁘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쉬운 사람이 되지 마라.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내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이야기할 때 인간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그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한다는 거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의 인간관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는 애플 사용자가 서러울 차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 인기 그 SNS, 그 인스타그램이 애플 대신에 갤럭시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가로 길이가 긴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 사용자들이 수년째 요구해오는 태블릿 PC용 유저 인터페이스, UI죠. 이 UI 출시를 묵살하다가 이번에는 갤럭시 Z 폴드 5용 UI를 출시를 했다고 하네요. 폴더블폰 시장 확장과 함께 갤럭시 Z 폴드 5가 인기를 끄니까 새로운 폼팩터에 맞춘 UI를 출시한 것으로 현재 나왔다고 하네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이 폴더블 폰에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춘 그런 UI를 새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기존의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 앱은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사용해도 보편적인 그런 바형 스마트폰에 가로 세로 비율의 화면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가로 길이가 그 긴 폴더블 폰과 태블릿 PC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경우는 양옆은 여백으로 나왔어요. 여백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기존 문제를 개선했고 가로 길이를 늘려가지고 화면의 여백을 없애고 하단에 위치하던 그 홈하고 검색, 새 게시물, 프로필 등의 탭을 화면 왼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사진과 영상도 화면 크기에 맞게 이제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인스타그램이 이제 화면 비율을 조정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아이패드 등 가로 길이가 긴 디바이스 사용자 사이에서 화면 비율 개선 요구가 있어 왔는데 새 비율의 UI가 출시된 건 처음이라고 하죠. 더군다나 현재는 새 UI가 갤럭시 Z 폴드 5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외신에 따르면 폴드 5의 경쟁 제품인 구글의 그 픽셀 폴드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맞춤형 서비스죠. 이 맞춤형 서비스 출시가 지지부진하던 폴더블 폰 시장에도 이제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폴더블 폰의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불붙었어요. 그 힌지하고 디스플레이 주름 개선 등 성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다 그런 거죠. 시장 조사 업체 보니까 올해 세계 폴더블 폰 예상 출하량이 2,140만 대, 전년 대비 50.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의 점유율도 꾸준히 늘고 있고 21년은 0.7%, 22년은 1.1%, 올해는 약 1.7%로 예상이 돼요. 2%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도 올해 폴더블 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55% 정도 증가할 거로 봅니다. 이렇게 주요 시장 조사기관들이 일제히 폴더블 폰 시장의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갤럭시 Z 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새 서비스를 출시가 이제 본격화될 거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폴더블 폰 사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던데 이 때문에 최대한 전기료를 절약하면서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에어컨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죠.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에어컨 개발자들이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에어컨 사용 꿀팁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가지고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구동시켰을 때하고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작동시켰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외출 시간대별로 시간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 결과 30분간 외출 후에 에어컨을 다시 작동한 경우에는 연속 운전과 대비했을 때 전력 소비량이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60분간 외출 시에는 2% 늘었습니다. 외출 시간이 90분을 넘어서면은 에어컨을 끄고 다시 켜는 것이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외출 시간이 90분을 넘어서면은 에어컨을 끄고 90분 이하로 집을 비운다면은 그냥 그대로 켜놓은 게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그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작동을 자동으로 최소화하는 그 인버터 방식으로 출시됩니다. 근데 에어컨을 짧은 시간 껐다가 켜게 되면은 높아진 실내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라겠죠. 이렇게 에어컨을 구동시킬 때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문은 모두 닫고 필요한 공간만 냉방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공간의 면적이 넓을수록 에어컨이 냉방 처리해야 할 공간의 부피는 커지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설치 면적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 보니까 81제곱미터 면적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185%인데 66제곱에서는 153%, 45제곱미터에서는 100%입니다. 제습 모드는 장마철 습한 환경에서 동일 온도를 설정했을 때 냉방 모드보다 습도 제거 효율이 약 2.7배 정도 향상이 됐네요. 제습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서 냉방 모드 시 75% 유지됐던 상대 습도는 제습 모드 가동 시 55%로 낮아져요. 이렇게 불쾌지수로 환산한 결과 냉방 모드 73에서 제습 모드 70으로 낮아졌고 이는 불쾌감을 느끼는 제실자 비율이 50%에서 10%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죠. 이러한 개발자들은 에어컨 가동 시 생선이나 삼겹살 구이와 같은
기름기 많은 요리를 할 때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기름이 많은 요리를 하면은 유증기가 발생해요. 유증기. 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일부 유증기를 제거할 수는 있으나 열 교환기나 필터에 흡착될 경우 이게 필터 막힘에 따른 성능 저하, 불쾌한 냄새 발생이 원인이 되어 그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환기. 알겠죠?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에어컨 사용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그 애플이 2년 만에 프리미엄을 넘어서 중저가 태블릿 PC 시장에서 약간 맞붙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어요. 삼성은 제품 출시를 위해서 필요한 그 전파 인증 절차를 밟아요. 애플 역시 다음 달 차기 아이폰 시리즈하고 함께 중저가 태블릿 신제품을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그래서 그 IT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는데 여기에 국립전파연구원 등을 통해서 갤럭시 탭 S9 펜 에디션의 기본형하고 상위 모델로 알려진 모델 2종의 국내외 전파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파 인증은 통상 전자제품의 출시에 임박해 이루어지는 절차예요. FE 시리즈는 삼성이 고급형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대비했을 때 사양과 가격을 낮춘 약간 중저가 제품군입니다. 가격대가 더 낮은 A 시리즈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그 준고급형에 가깝겠죠. 어깨 웨이시는 그 갤럭시 탭 S9 FE, FE가 스마트폰 갤럭시 S23 FE와 함께 고급형 신제품 출시 이후인 올해 4분기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출시되면 갤럭시 탭 S7이죠. S7 FE 이후 2년 만에 그 FE 신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샘 모바일 등 해외 IT 매체들은 유출 정보를 인용해서 갤럭시 탭 S9 FE의 가격이 전작 S탭 S7 FE에 비해서 크게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더라고요. S9 FE 기본형은 600에서 한 $700 정도대 가격이 매겨질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S9 FE는 애플리케이션으로 AP로 스마트폰 갤럭시 퀀텀 퍼에도 들어간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1380 이거를 탑재해 가지고 10.9인치 크기 LCD와 6기가 램, 128기가짜리 저장 용량 등을 지원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애플 역시 다음 달 열리는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와 함께 아이패드 미니 7 그 7세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 IT 팁스터하고 외신을 통해 제기됐는데 출시되면은 역시 2021년 6세대에 이어서 2년 만에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이에요. 아이패드 미니는 작은 화면과 고급형 AP를 탑재해가지고 대화면의 활용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휴대성과 그런 성능을 내세운 라인업입니다. 6세대는 8.3인치 화면 함께 출시됐던 스마트폰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하게 A15의 그 바이오닉 그 AP를 탑재하고요. 애플 펜슬을 지원했어요. 출시 당시 가격은 최저 사양인 와이파이 64기가 기준 649,000원. 649,000원이라고 합니다. S9 FE하고 IPD 미니 7세대가 예상대로 시중에 나오면은 삼성하고 애플은 또 2년 만에 중저가 태블릿 시장에서 신제품을 들고 맞붙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적인 수요를 유지하는 교육용 태블릿으로 활용 가능한 중저가 신제품이 나오면은 올해 들어서 크게 위축된 그런 시장 상응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한층 유리해지겠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2분기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이 약 3,102만 대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한 10.6% 줄었어요. 특히 삼성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 같은 기간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는 14.9% 정도에서 한 20% 정도로 이제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FE 버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또 출시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아주 흥미로운 게 있는데 삼성전자 그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이죠. 이거를 통해서 스페인 초현실주의 거장의 살바도르 달리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럽니다.
삼성전자는 그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살바도르 달리의 대표작 기억의 지속의 해체 뭐 이런 거를 포함해서 12점을 삼성 아트스토어에 선보였어요. 이 더 프레임 예술작품 구독 서비스인데 삼성 아트스토어는 스페인 그 프라도 미술관, 오스트리아 그 벨베데레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하고 갤러리가 소장한 그 명화를 비롯해가지고 사진하고 뭐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 2,300점이죠. 이거를 4K 화질로 보는 거예요. 또 전문 큐레이터가 매달 새로운 그 주제로 작품들을 선별해주는 큐레이션도 제공해서 이 소비자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삼성은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그 한상숙 부장이죠.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답니다. 하여튼 전 세계 더 프레임 사용자들이 다양한 그 예술적인 취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술관 그 작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확장해 나가겠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좋지 뭐. 삼성이 또 11일 날 갤럭시 Z 플립 5랑 폴드 5, 워치 6 시리즈 그리고 탭 S9 시리즈를 세계 각국에 공식 출시를 했고요. 출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 해서 50여 개국이에요. 다음 달까지 글로벌 출시를 완료할 건데 폴더블 폰인 Z 플립하고 폴드 5가 주요 국가에서 이뤄진 사전 판매에서 전작보다 많이 팔렸네요. 한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102만 대 사전 판매해가지고 폴더블 스마트폰 역대 최대치 기록했고 지난달 27일 사전 판매를 시작해서 인도에서도 28시간 만에 1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갤럭시 Z 플립 폴드 5가 역대 최대치인 연 1000만 대 이상의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뭐 플립 5나 폴드 5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하시고 하여튼 날도 덥고 하는데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